네,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3월 고2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볼 건데요. 1번은 물질 X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죠. 네, 첫 번째 지문을 읽어보면 여기 탄소로 이루어진 신소재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보기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 흑연, 그래핀, 에탄올, 다이아몬드, 스티로폼이 있는데 여기서 탄소로 이루어진 거는 흑연, 그리고 다이아몬드, 그래핀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신소재는 딱 하나, 그래핀 하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이 그래핀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자면은 그래핀은 흑연의 한 층이에요. 그리고 흑연의 특성이 전기전도성이 좋다는 건데요. 전기전도성이 높죠. 그래서 그 흑연의 특성을 가져온 그래핀도 마찬가지로 전기전도성이 좋죠. 그래서 이제 지문들을 읽어볼게요. 두께가 매우 얇아. 흑연의 한 층이니까 얇겠죠. 그래서 빛을 투과시키고 투명하다. 그런 특성이 있고 전기전도성이 우수하다. 맞죠? 그리고 휘어져도 전기적 성질이 유지된다. 이렇기 때문에 신소재로 불리는 거죠.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 화학결합과 관련된 설명이다. 원자들은 어떤 원소들과 같이 전자배치를 하고 싶대요. 그게 뭐냐면 18쪽 원소죠. 그래서 이 18쪽 원소들처럼 전자배치를 갖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기도 하고 원자들끼리 전자를 공유하기도 한다. 그래서 전자겠죠. 답은 이렇게 18쪽이랑 전자가 같이 있는 4번이죠. 3번으로 넘어가면 실생활에 화학 반응이 나오죠. 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생선회에 비린내 때문에 레몬즙을 뿌려가지고 제거한대요. 그런데 이 생선 비린내는 염기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생선회에 뿌리는 레몬즙은 산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염기와 산이 합쳐지는 중화 반응이죠. 그리고 나를 볼게요. 가스 연료를 연소시킨다는 건 뭐예요? 바로 산소를 공급한다는 거죠. 연소시켜서 음식을 익힌다. 연소시키면은 항상 CO2,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떤 물질에다가 산소를 공급해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오는 과정인데 이때 산소랑 결합하기 때문에 산화환원 반응이죠.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이고 그리고 달을 볼게요. 벌에 쏘였을 때 벌레 속에는 산성이 있어요. 그래서 벌에 쏘이는 건 산성이고 암모니아 수를 바른다. 암모니아 수는 염기성이죠. 그래서 산하고 염기가 합쳐지는 산염기 반응이다. 중화 반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산화환원 반응이 뭐가 있냐 하면은 이 나 혼자 있죠. 그래서 나죠. 답은 2번. 이제 4번을 볼게요. 세 학생이 대화를 했는데 맞는 말을 골라라 이런 문제죠. 일단 암모니아의 대량 합성은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 맞죠? 원래 천연비료밖에 없었는데 암모니아라는 인공비료가 생기면서 식량 문제가 해결됐죠. 그래서 학생 A 맞았고 학생 B 합성 섬유의 개발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것도 맞죠? 원래는 동물이나 식물에서 얻는 천연 섬유를 써서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는데 이 합성 섬유의 개발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학생 B도 맞았고 그리고 학생 C를 볼게요.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건물의 강도를 높였다. 맞죠? 이 철근 콘크리트가 너무 단단하고 해서 고층 빌딩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 C도 맞았죠. A, B, C, 5번. 그리고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에는 이제 물질 A 그리고 B가 나오는데 A, B는 포도당과 염화나트륨이다 라고 하죠. 네,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실험을 통해서 전기전도성을 확인해 봤대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 두 물질에서 전기전도성이 누가 있고 없는지를 알아내야겠죠. 포도당은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그러면은 공유결합 물질은 언제나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전기전도성이 항상 없다. 그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액체나 수용액 상태일 때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 NaCl을 물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분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온들이 생기면서 전기전도성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밑으로 돌아가 보면은 물질 A를 볼게요. 고체 상태일 때도 전기전도성이 없고 수용액 상태일 때도 전기전도성이 없는 공유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이거는 포도당이에요. C6H12O6죠. 그리고 밑에는 그럼 당연히 NaCl이겠죠. NaCl.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고 그런데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다 강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없음.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볼게요. 기억. A는 포도당이다. 맞죠? 우리가 구했죠. 그리고 B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NaCl인데 NaCl은 이온결합 물질이죠. 틀렸죠? 그리고 기억은 있습니다. 없음이죠. 그래서 틀렸죠? 답은 1번이죠.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6번. 빅뱅 이후 생성된 입자들, 가나다가 있는데 이 세 모형들은 전자, 양성자, 중성자 중 하나이다. 일단 다부터 볼게요. 다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원자죠. 그러면 주변에 돌아다니는 애는 전자일 거고 그리고 원자는 항상 중성이니까 원자 핵에도 같은 수의 양성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양성자가 한 개 있어요. 그러면은 수소 원자가 되겠죠. 수소 원자. 그럼 저 색깔 있는 동그라미는 양성자라는 걸 알아냈고 그럼 이게 양성자가 되고 얘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인 헬륨 원자 핵이겠죠. 그리고 가는 수소 원자 핵이고 그리고 또 수소 원자 핵은 그냥 양성자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빅뱅이 일어난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처음에 수소 원자 핵이 생겼고 좀 더 무거운 원소가 생겨서 헬륨 원자 핵이 생겼고 그리고 빅뱅 후 약 38만 년 후에 지금 원자가
합쳐지게 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기를 볼게요. 색칠된 동그라미는 양성자이다. 맞죠? 전하는 나가 가보다 크다. 보면은 헬륨 원자핵은 2 플러스고 수소 원자핵은 그냥 1 플러스죠. 전하는 나가 더 크다. 빅뱅 이후 생성된 순서는 가나다이다. 그래서 순서대로 맞죠.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제 7번을 볼게요. 원자 X가 있고 이곳에 전자 배치가 나와 있는데 전자의 개수를 세어보면은 6개죠. 그래서 원자는 중성이니까 전자의 개수랑 양성자의 개수랑 같으니까 양성자는 6개 있을 거고 그럼에 따라서 원자 번호는 6번이다. 그러면은 탄소가 되겠죠. 이제 보기를 볼게요. 16족 원소이다. 아니죠. 탄소는 14족 원소예요. 그래서 아니고 2주기 원소이다. 탄소는 2주기 원소 맞고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 원자가 전자가 이렇게 4개 있으니까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겠죠. 맞고 또 원자가 전자 4개 있으니까 3중 결합도 무조건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다른 탄소 원자들과 결합해서 고리 모양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이제 8번을 볼 건데 문제가 살짝 특이하죠. 원자 번호가 일단 3번부터 20번까지 나와 있다는데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일단 이 원자 번호가 작은 원소들이 주기율표 안쪽에 배치된다고 하죠. 그래서 제일 안쪽부터 보면은 리튬이 있어요. 리튬은 2주기죠. 그럼 그 바깥에는 3주기가 있을 거고 그 바깥에는 4주기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같은 주기에서는 1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을 볼게요. 같은 족 원소는 중심에서 같은 이렇게 생기는 모형에 배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에 같이 같은 족의 애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1족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2족이 되겠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부터 보면 원자 번호는 X가 W보다 크다 라고 나오죠. 여기 X가 있고 W가 있는데 아까 여기 이곳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원자 번호가 커지니까 W가 원자 번호가 X보다 크겠죠. 그래서 기억은 아니네요. 니은을 볼게요. Y는 금속 원소이다. Y가 어딨냐? Y가 여기 끝에 있죠. 그런데 2족에 있으니까 금속 원소가 맞죠. 맞고 그리고 디귿을 볼게요. Z의 원자가 전자 수는 6개이다. 그래서 몇 쪽인지 알면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1족, 2족, 여기 13족, 14족, 15족, 16족이니까 Z는 16족에 있죠. 그러면은 원자가 전자 수는 6개죠. 그러면은 디귿은 맞겠죠. 9번으로 넘어갈게요. 3개의 수용액이 나와 있는데 이 3가지 수용액을 봐볼게요. 여기 NaCl, KOH, H2SO4가 있죠. 이 수용액들은 모두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를 잠깐 봐보면은 기억, 전기전도성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죠. 이온 결합 물질은 수용액일 때 전기전도성이 항상 있으니까 이거는 다 예가 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니은을 봐보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었을 때 붉게 변하는가 라고 물어보죠.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어떻게 되냐면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염기성일 때만 빨간색을 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니은 질문은 염기성인가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수용액 중에서 염기성을 한번 찾아볼게요. 물에 들어가서 OH를 내놓는 이 KOH가 염기성이 되겠죠. 그리고 H2SO4는 물에 들어가서 H를 내놓으니까 산성이 되고요. 그리고 NaCl은 그냥 중성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염기성인가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여기 얘를 따라와 보면은 KOH가 있죠. 그래서 니은이 가했다 오면은 딱 안성 맞춤이겠죠. 그리고 디귿을 읽어보면 탄산칼슘을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가인데 이거는 산성인가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산성인 물질은 탄산칼슘을 넣었을 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산성인 물질은 H2SO4 이게 하나가 있죠. 그래서 디귿이 여기 오면 좋겠죠. 그래서 가에는 니은, 나에는 디귿 해서 4번이 되겠죠. 이제 10번을 볼게요. 10번에는 탄수화물, 에탄올이랑 아세트산이 나오는데 이 가 나중에 에탄올이 뭔지 아세트산이 뭔지 맞추고 이어나가야 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분자 모형으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손소독제로 사용이 된대요. 그러면 바로 에탄올이죠. 그래서 에탄올이고 가는 그리고 나는 식초에 쓰이게 된대요. 그러면은 아세트산이에요. 이런 거는 외워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기를 봐보겠습니다. 가는 에탄올이다. 맞죠? 저희가 구했죠? 그리고 나의 수용액은 염기성이다. 아니에요. 이 아세트산은 산으로서 물에 녹으면은 H+를 내놓게 돼요. 그래서 산성이므로 틀렸습니다. 그리고 A와 B 영역에 포함된 원자수는 같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원자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에탄올은 이만큼의 원자수가 있고 아세트산은 이만큼이 있는데 이거를 보기 간단하게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C가 2개, H가 6개, O가 1개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 아세트산은 C가 2개, H가 4개, O가 2개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남은 애들을 살펴보면은 C 하나, H 4개, O 하나만큼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은 CH2가 남고 나에는
CO가 남습니다. 원자수를 비교해보면 CH2는 3개 있고 CO는 2개 있죠. 그래서 원자수는 같지 않죠. 틀렸어요. 답은 1번. 이제 11번을 볼게요. 알칼리 금속 X, Y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래요. 그래서 가에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죠. 산성, 중성, 염기성인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나를 보면은 첫 번째 시험관에다가 어떤 X 조각을 넣었더니 기체가 발생하고 그리고 또 수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했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알칼리 금속의 특성이에요. 알칼리 금속이 물에 닿으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면서 그리고 또 그 물이 염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알칼리 금속의 특성이다. 다를 볼게요. 다에도 똑같이 다른 시험관에다가 Y 조각을 넣었더니 둘 다 알칼리 금속이잖아요. X, Y 조각 둘 다. 기체가 발생했고 수소 기체겠죠? 그래서 수용액이 무슨 색으로 변했다. 그럼 이거는 똑같이 붉은색이 나와야겠죠. 알칼리 금속은 물에 들어가면 염기성이 되는 거니까 붉은색이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니은 발생하는 기체는 산소이다. 아니죠. 수소 기체이죠. 그리고 이제 디귿을 볼 건데 나와 다에는 같은 종류의 음이온이 있다. 이 음이온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조금 봐볼게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반응은 물이랑 그리고 어떤 알칼리 금속 X나 Y가 반응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반응인데요. 이때 반응을 할 때 이 알칼리 금속은 자기가 갖고 있던 전자를 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가져가냐면은 이 물이 가져가겠죠. 물의 구조를 한번 봐볼 건데 이런 식으로 수소와 결합이 돼 있고 비공유전성도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H2가 X가 버린 전자를 갖고 와서 분자로 거듭나게 되어서 기체 상태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X는 이제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버렸으니까 그리고 OH-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원래 없어야 될 전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OH-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칼리 금속을 물에다가 넣으면은 OH- 음이온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귿을 다시 보면 같은 종류의 음이온이 들어있다는 거는 맞겠죠. OH-가 있으니까.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12번을 볼게요.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구리가 2개, 생성물에는 구리 2개, 산소 2개 있죠. 산소 2개. 그러니까 기억에는 O2가 와야 돼요. 산소가 2개가 채워줘야 되니까 앞에. 그리고 이제 나를 볼게요. 이 C6H12O2는 포도당이고 반응을 했더니 CO2랑 H2가 생성이 됐다. 그러면은 연소 반응이에요. 항상 이거는. 그리고 이런 세포 반응 같은 경우는 그냥 외워주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억도 O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면은 기억은 O2이다. 맞죠? 니은은 가에서 구리는 산화된다. 지금 구리가 이 산소랑 맞닿게 되죠? 그래서 산화 구리가 되는데 산화되는 게 그럼 맞죠? 나는 중화 반응이다. 나도 마찬가지로 산소와 결합을 하는 산화 환원 반응이죠? 그리고 만약에 산화 환원 반응이면은 중화 반응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화 반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아니겠죠? 답은 4번이 된다. 이것도 나중에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르셨다면. 그리고 이제 13번을 볼게요. 3주기의 어떤 원자 A에 대한 자료이다. 그리고 3개의 전자껍질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원자핵으로부터의 거리는 가가 다보다 크다. 까지의 정보가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원자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1주기에는 다 차있으니까 전자가 2개 있어요. 2주기에는 또 다 차있으니까 전자가 8개 있고 3주기에 얼마나 있는지는 저희도 몰라요. 그래서 알파기라고 두겠습니다. 그런데 이 들어있는 전자수를 보면은 하나 큰 수가 있죠. 근데 큰 수는 8일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X가 8이 되게 되면은 X 플러스에서 6은 14가 되게 돼서 한 전자껍질에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다는 8일 수밖에 없다. 그럼 X는 2죠. 여기도 2고. 그러면 이 알파는 2겠구나. 2족 원소겠구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보기를 보면은 A는 2족 원소이다. 맞죠? 원자 번호는 15이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랑 같으니까 전자의 수랑 같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숫자들을 모두 더해보면은 12가 나와요. 그러면은 원자 번호는 12겠죠? 그래서 아니죠. 그리고 원자 핵으로부터의 거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 슬쩍 지나갔던 부분을 한번 다시 봐볼게요.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가가 다보다 멀게 되어 있다. 가가 더 바깥쪽 전자껍질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다는 2주기 전자껍질이잖아요. 여기 전자가 8개 있는 건 2주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가는 다보다도 더 멀리 있대요. 그러면은 가가 3주기겠죠. 그러면 나는 1주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디귿을 보면 원자 핵으로부터의 거리는 2주기인 다가 1주기인 나보다 더 멀리 있다. 맞는 말이죠? 디귿도 맞고 답은 3번이죠. 그리고 이제 14번을 볼게요. 화합물 AB랑 CB가 있어요. AB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이죠. CB는 C랑 B가 결합한 구온 결합 물질이죠. 보기를 한번 볼게요. AB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맞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확인해 볼게요. 일단 이 A는 전자를 한 개 버려서 플러스가 된 거예요. 전자가 원래 여기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2주기 원소죠?
그리고 B는 전자 하나 없었는데 이게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2주기 원소죠. 같은 주기 원소가 맞겠구나. 그리고 이제 디귿을 볼게요. 원자과 전자 수는 A와 C가 같다. A는 아까 말한 대로 원래 원자과 전자 수는 이 한 개, 전자 한 개였어요. 그런데 이걸 버린 거였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는 한 개고, C는 이 친구인데 전자 한 개가 있는데 전자 한 개를 공유해서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수소고 원자과 전자는 한 개 있다. 그래서 A와 C가 같다는 맞죠. 답은 5번. 그리고 이제 15번을 볼게요. 구리를 포함하는 메달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메달의 질량이 96g인데 이 96g 중에서 75%가 구리래요. 그러면은 4분의 3을 곱해주면 그게 구리의 질량이겠죠. 계산해주면 72가 나오고요. 구리는 72g 있구나 를 일단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봐보면은 메달에 들어있는 구리의 몰수가 얼마냐를 물었죠. 그런데 몰은 원자량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구리의 원자량 64라고 나와 있잖아요. 64분의 72를 해주면 8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구리의 몰은 8분의 9몰이 있다. 3번이다 라고 할 수 있죠. 16번을 볼게요. 수용액 가나다가 있다. 그리고 그 수용액에 들어있는 음이온만을 모형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이 가나다는 HCl, NaOH, KOH 중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용액에 들어있는 음이온이 뭔지 한번 봐봐야 돼요. HCl에는 Cl-가 있을 거고 NaOH에는 OH-, KOH는 OH-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음이온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그림을 보면 이온의 모양이 가랑 나는 같아요. 그러면 이 두 수용액이 OH-가 포함된 수용액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동으로 다는 HCl이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기를 한번 봐볼게요. 이 동그라미는 수산화 이온이다. 맞죠? 둘 다 OH-가 포함되어 있고 수산화 이온이죠. 맞고, 니은 나와 다를 모두 혼합한 용액은 중성이다. 지금 나에는 OH-의 개수가 3개 있잖아요. 다에는 Cl-의 개수가 3개 있는데 그 뜻은 H+의 개수도 똑같이 3개 있다는 뜻이죠. 이 HCl은 H+와 Cl-가 1대1로 결합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에 있는 OH-3개랑 다에 있는 H+3개는 같이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중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디귿을 볼 건데 가와 다를 모두 혼합한 용액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랑 나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가 같다라는 문제가 나왔죠. 그럼 이제 가와 다를 한번 혼합을 해봅시다. 가가 NaOH인지 KOH인지 모르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온의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XOH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가의 X+는 2개 있고 OH-도 똑같이 2개 있고 다에는 H+가 3개 있고 Cl-가 3개 있죠. 반응은 이 OH-랑 H+가 1대1로 하니까 OH-가 2개가 없어질 때 H+는 2개가 없어져서 1개가 남는다. 다 합치면은 6개가 남는다. 그리고 나에 들어있는 이온수 OH-가 3개 들어가 있으니까 양이온도 똑같이 3개가 있겠죠. 그래서 6개가 되겠죠. 둘 다 6개로 전체 이온수가 같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게 됩니다. 이제 17번을 볼게요. 원자 X부터 Z까지 질량 관계를 나타낸 거죠. 그리고 X의 원자량이 나와 있어요. A이다. 그리고 첫 번째 저울을 보면은 원자량이 A인 X가 4개 있어요. 그런데 원자량을 모르는 이 Y가 3개 있어요. 그러면 이 Y의 원자량은 3분의 4A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저울을 보면은 원자량이 3분의 4A인 원자가 2개가 있죠. 그런데 이 Z는 그 값이랑 같다. 그래서 Z는 3분의 8A가 되겠죠. 이제 보기를 봐볼게요. 기억, Y의 원자량 3분의 4A다. 맞죠? 니은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B는 XZ가 8대 3이다. 이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B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한번 공식을 써볼게요. 네,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이만큼 있는 건데요. 한번 해석을 해보면 X나 Z 이런 각각의 원자의 질량에서 1g을 차지하는 만큼의 원자수가 몇 개인지를 써보라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1몰일 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죠. 그런데 X의 질량이 10g이라고 치고 1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10분의 1은 비율인 거죠. 1g이 차지하는 비율. 원자량이 10일 때 1g은 10분의 1만큼의 비율을 갖고 있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곱해주면 그게 원자수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X 대 Z는 그리고 참고로 문제를 풀 때는 이 뒤에 이거는 계산하지 않아도 되겠죠. 둘 다 어차피 같은 수를 곱하니까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만큼만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일단 X 1몰의 질량, X의 원자량은 A였죠. 그럼 A분의 1 대 Z의 원자량은 3분의 8A분의 1이에요. 계산을 해보면은 A 없어지고 3이 위로 올라와서 3대 8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니은은 맞았죠. 그리고 디귿을 볼게요. XY2 1몰의 질량은 3분의 16A이다.
Z의 원자량에다가 Y의 원자량에 2를 곱한 걸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3분의 16의 A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밑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 묽은 염산과 수산나트륨을 혼합하는 반응인데, 그러면 이 반응은 중화 반응이겠죠. 그래서 표를 보면 혼합한 후에 최고 온도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화 반응이 바로 발열 반응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혼합 후 최고 온도는 반응이 많이 되면 될수록 온도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온도가 제일 많이 올라간 나를 보면은 지금 1대1 비율로 있을 때 제일 반응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도 볼게요. 가를 보면 묽은 염산이 되게 적은 수 있고, 그래서 반응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고, 달을 보면 수산나트륨이 적은 수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또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다. 이제 보기를 볼게요. 생성된 묽은 자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 중화 반응에서는 이렇게 HCl과 또 NaOH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반응을 해서 H2O가 되고 나머지들이 같이 있게 되죠. 그래서 NaCl이 남게 된다. 그래서 생성된 묽은 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이 많이 됐다는 소리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반응이 제일 많이 된 케이스니까 기억은 맞겠죠. 그리고 니은을 보면 가의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노란색으로 변한다. BTB 용액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써드릴게요. 이렇게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을 띠는데요. 질문은 가가 산성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런데 가는 묽은 염산이 되게 부족해서 반응이 안 된 케이스로 지금 염기성인 OH-가 더 많겠죠. 그러면은 가는 염기성이겠죠. 그러면 염기성은 파란색이니까 틀렸겠죠. 그리고 디귿을 보면 다에 들어있는 이온수는 Cl-가 Na+보다 크다 라고 나와있죠. 그런데 다는 수산나트륨이 적어가지고 반응이 좀 덜 된 케이스로 수산나트륨에 포함되어 있는 NA가 좀 작은 수 있고, 왼쪽 묽은 염산에 포함되어 있는 Cl-가 좀 더 많은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겠죠. 3번. 그리고 이제 19번을 볼게요. 19번은 금속 B의 이온 B+가 들어있는 이 수용액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어떤 금속을 넣어가지고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반응이 일어난 걸 보니까 A2+가 물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뜻은 A가 B보다 반응성이 더 크다는 건데요. 그럼 산화성이 더 A가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산화는 전자를 잃고 싶은 정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A가 전자를 막 잃고 이온이 되고 싶다 하는 금속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은 B+가 이렇게 물에 있었는데 A가 갑자기 들어오게 돼가지고 A가 내가 전자를 잃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이 B+한테 전자를 막 주게 됩니다.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주고. 그래서 이 A는 전자를 2개 잃어서 A2+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면 이 문제가 아주 쉬운데요. 보기를 한번 보면서 이제 풀어볼게요. 전자는 A에서 B+로 이동한다. 맞죠? A가 막 전자를 잃고 싶어서 B한테 나눠줬죠. 맞고. 니은 수용액 속 양이온 수는 나에서가 가보다 크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B+ 2개가 금속이 될 때 A는 2 플러스 하나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원래 있던 이온 수보다 2분의 1배가 된 거죠. B+ 2개가 없어질 때 A2 플러스 하나가 생겨서 양이온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니은 틀렸고. 디귿을 보면 A2 플러스가 들어있는 수용액에다가 B를 넣으면 결과가 달라져서 A가 석출된다. B 말고 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항상 A가 B보다 더 산화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전자를 계속 잃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어든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죠.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번을 볼게요. 분리된 실린더에 메테인 8g과 질소 Xg이 있고, 그리고 나에서는 그대로 있는데 CH4만 어느 정도 추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부터 천천히 가볼게요. CH4의 분자량이 몇이죠? 12에다가 4를 더해서 16이죠. 그런데 8g만큼 있어요. 그러면은 2분의 1몰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실린더에서 부피가 있는 비율이 똑같아요. 얘 10L 있을 때 얘도 10L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2분의 1몰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N2의 분자량이 몇이죠? 28이죠. 근데 2분의 1몰 있으니까 X는 14가 된다. 그리고 나로 와서 N2는 14g 있고 이거는 아까 전에 2분의 1몰 있었죠. 그런데 비율을 보니까 얘가 3대 1이에요. 그러면은 부피비랑 몰수비랑 같기 때문에 몰수비도 똑같이 3대 1이 나와야 돼서 얘는 2분의 3몰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CH4의 분자량은 16이죠.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해주면 24가 되죠. 그래서 Y는 16이 되게 됩니다. 이제 문제를 다 풀었는데 보기를 한번 봐볼게요. 기억을 보면 가에서 C와 N의 원자수는 같다. 가에서 CH4 분자는 2분의 1몰 있었고 한 분자 속에 탄소는 1개밖에 없으니까 2분의 1몰이 총합해서 있다. 근데 N2는 총 분자는 2분의 1몰 있는데 한 분자 안에 N 원자가 2개 있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를 해줘서 1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 그리고 니은을 볼게요. 나에서 기체의 몰비는 3대 1이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부피비가 3대 1이니까 몰수비도 3대 1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답은 맞았다. 그리고 디귿 x 더하기 y는 18이다. x는 14고 y는 16이죠. 그러면 30이다. 아니다. 답은 니은이 돼서 2번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